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올해를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실행 원년으로 삼고 불교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 번째로 꼽은 핵심 과제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입니다. 11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명상과 인재 양성으로 미래 천년을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 문화재 구역 관람료 전면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 세대의 포교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조계종이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추진단장과 자문위원, 준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행복한 미래 천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담긴 의미와 여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야생들개, 안개 속 비포장길 등 위험 요소도 있어 순례길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제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실행 원년으로 삼고 불교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와 승려 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안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7대 집행부의 주요 과제와 불교 중흥의 사명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취임 106일째를 맞은 진우 스님은 전쟁과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계종이 함께하겠다며 올해를 불교 중흥의 발판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3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을 향해 가겠습니다. 2023년은 제37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종책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와 승려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안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전달하며 소통하는 데 방점을 찍고 현대인이 스스로 평상심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수행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단 내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여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나아가 종단이 직접 설립하는 명상센터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신의 단계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국민들의 정신적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상월결사로 시작된 순례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순례길 개발과 보급, 사찰숙과 템플스테이의 마음치유 기능도 강화해 현대인이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대의 진함이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는 승려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안정화를 제시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 안정이 곧 수행 공동체 안정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연금과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마지막까지 승가의 위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종단 차원의 승려 전문 요양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사부대중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전문 요양병원 개원식을 봉행할 계획입니다. 종단과 교구, 동국대 의료원, 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의료적 보살핌이 필요한 스님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전면 수정해 의료법인 인덕원의 안성 8.1 요양병원을 종단이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30일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140여 병상의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10여 년 이상의 공정을 단축하고 4분의 1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승려 노후 복지를 단기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 번째로 꼽은 핵심 과제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지난 천년을 바로 세우고 명상과 인재 양성으로 미래 천년을 잇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 번째 핵심 종책 과제로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꼽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 일으켜 세우기가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돼가고 있다며 수년 안에 회항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명상과 미래 세대 인재 양성, 교구 특성화 연구 사업을 통해 교단의 내일을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단의 내일을 위한 필수적 투자입니다. 교구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연구하여 활성화하는 것 역시 지역사회에서 교구의 역할을 높이고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우 스님은 더불어 7가지 주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교구 특성화 전략 수립, 범종단적 출가 장려, 전통문화 관련 국가제도 개선, 전통문화 홍보 강화, 불교 장례문화 확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승가교육 확립, 포교 콘텐츠 개발 등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한국 불교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돼 국가의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징수하도록 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없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통해 인도 부처님 성지를 잇는 붓다로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는 3월 20일 인도 기원정사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순례단 회양 법회에 참석한다며 올해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친선을 기대했습니다. 이후 델리에서 사찰 음식 만찬, 한국 불교와 한국 문화 특강, 연등회 등 전시, 템플스테이 체험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도 선보입니다. 상월 순례와 수교 50주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인도 내에 한국 불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고 더욱 다양한 성지 순례와 문화교류가 진행되어 양국의 친선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우 스님은 교토삼굴, 즉 영리한 토끼는 세 곳에서 굴을 파서 미래를 대비한다며 어려운 환경이 예견되고 있는 올해 지혜를 모아 고난을 헤쳐나가는 계묘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 구역 관람료 징수에 대해 정부 기관과 협력해 전면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 세대 포교 확대, 기후위기 대책과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의미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큰 이슈였던 문화재구역 관람료 문제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면 폐지를 목표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을 421억 원으로 편성했고 이 중 2억 원은 법 시행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비용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명확한 지원 기준을 정하고 5월부터 감면 지원을 시행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이제
국민들의 그 불편과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와 이제 저희 종단도 같이 함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가장 긴급한 사안인 출가자 감소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포교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들의 복지를 강화해 수행에 접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가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군포교와 캠퍼스 포교, 미성년 포교 등 젊은 세대 포교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자와 전법 포교하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가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된 명상센터는 도심에 센터를 건립해 각 지역의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우 스님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상체험이 현대인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권 도심에다가 이제 그 명상 종합센터를 만들고 그게 연계해서 이제 각 그 교구 본사 그리고 각 산사와 함께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와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통해 불교적인 삶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이기 이전에 수행자로서 사부대중의 평안과 열반이라는 사명을 위해 소통하고 지혜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열암곡 마예불을 다시 세우는 불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조계종은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추진단장과 자문위원 108명의 준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천년을 다시 세우는 불사는 행복한 미래 천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열암곡 마예부처님을 다시 세우는 불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서울 부암동 HW 컨벤션 센터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을 세우다 추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천년 만에 놔두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예부처님을 바로 모시고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양성, 지역불교 활성화 등 미래 천년을 펼치겠다는 제37대 총무원의 핵심 사업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불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우 스님은 과거 천년이 고통의 세월이었다면 미래는 지혜와 자비의 행복한 천년을 약속하는 상스러운 대전환의 증명을 위해 모두 함께 원력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열암곡 마예부처님 바로 세우기 추진을 위해 모이신 여러분은 한국 불교의 충훈과 묻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구현하는 공동체 원력 보살이십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종단 중흥과 국민 행복의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예부처님을 이렇게 세우고 미래 천년을 위한 불사대항의 그날까지 함께 정진해 나가십시다. 조계종은 각 분야별 추진단장에 불국사 주지대행 공천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탄원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과 상도선원 미산스님,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또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 은혜사 회주 동명스님, 직지사 회주 법등스님, 고은사 회주 호성스님,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준비위원으로는 종단 각 기관장과 주요 사찰 주지, 각계 대표, 제가불자 등 108명을 위촉했습니다.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문화재청 및 전문가와 협력해 3년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넘어진 채로 천년을 기다리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이 시대 불자의 책무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란한 불교 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준비위 발족식 이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예부처님 앞에서는 매일 기도가 진행됩니다.
또 사찰과 단체 등 불자들을 중심으로 순례 기도를 대중화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바로 모시고 전국 방방곳곳에 훌륭한 명상센터를 건립하셔서 한국 불교 미래 천년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 중흥과 국태 민원을 간곡히 염원합니다. 조계종은 순례기도 프로그램 개발과 모형 방법 등 대중사업 준비, 사회 각계 인사 추진위원 섭외 등을 거쳐 오는 4월 19일 조계사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에 담긴 의미와 여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원활한 순례를 위한 준비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야생 들개, 안개 속 비포장길 등 위험한 요소도 있어서 순례길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진행되는 43일간 순례단이 마주하게 될 위험 요소는 대략 3가지, 큰 일교차와 들개, 짙은 안개로 정리됩니다. 2, 3월 인도 현지 일교차는 20에서 25도 정도로 밤에는 우리나라의 늦가을, 낮에는 한여름 날씨에 가깝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낮까지 행선을 해야 하는 순례단은 사실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순례 중에 매일 겪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리지어 다니거나 주인 없이 떠도는 야생 들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는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걷는 순례단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거. 20도 이상 차이를, 저녁과 낮의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을 넘나드는 이런 기후라는 거. 저녁이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상황이고. 순례단은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과 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에스코트 요청을 비롯해 인도네팔 국경의 조속한 통과 등 정해진 순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인도와 네팔 정부 차원에서도 상월결사의 순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순례단 역시 정비되지 않은 수경지들을 일정보다 앞서 점검하면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수 없지만 최대한 좋은, 조금이나마 나은 그런 환경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수교는 50주년이지만 불교의 교류로 볼 땐 2000년에 가까운 인연을 맺은 한국과 인도가 함께 상월결사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찬송가 시무식으로 시작된 공직자의 종교 편향 공분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불교종단 대표들이 어제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종교 편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종단협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종교 신앙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진욱 처장에게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개탄했습니다. 종단협은 김 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김진욱 공수처장과 같은 언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얼마 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학생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동국대 학생과 교직원, 스님들이 쾌차 기원 기도법회를 열고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에 울려 퍼지는 천수경 독경 소리. 학생과 교직원,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행정학과 3학년 김모 학생의 쾌유를 빕니다. 속히 사고의 고통에서 벗어 새 학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일심으로 발언하옵니다. 압록강을 건너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이자 한 아이의 아빠, 그리고 동국대 권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금을 받은 김모 학생. 공무원이 돼 가정을 지키려 했던 학생의 꿈은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듯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며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 회복까지 많은 치료가 남았습니다. 가장이었던 김모 학생이 병상에 누우며 가족들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막막한 상황. 동국대학교가 어제 김모 학생 회차 발언 기도법회를 열고 병원비를 모금하는 약사 열애불 정근에 나섰습니다. 실천 목록 중에 육바람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약사 열애 부처님 말씀처럼 중성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그 열애의 말씀처럼 특히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으로 인연을 맺은 장학생들이 모금에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촉망받는 불자로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던 학우의 건강을 빌며 어서 빨리 교정에서 다시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같은 장학생이자 같은 학교 학우로서 또 3살짜리 아이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깨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많이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올해 첫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금 1억 원을 동국대 권학위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출신 학생 20명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원명 스님은 불심 가득한 생활을 당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속리산 법주사 불교대학이 제14기 불교대학 및 제9기 불교대학원 졸업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주사 경내 선불장에서 열린 졸업법회에는 불교대학장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부주지 가군스님, 포교국장 진정스님과 대학, 대학원 졸업생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법회에서 불교대학 14기 30명, 대학원 9기 19명 등 총 49명에게 졸업장과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불교대학 김민곤 졸업생이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도 스님은 참되고 항상 수행하는 불자가 돼 자비심을 베풀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나가길 발언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부처님 법을 따르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가문사 주지 만경 스님을 대구 지역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난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만경 스님에게 생명나눔 실천본부 대구 지역 본부 본부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면 스님은 대구 지역 본부 신임 본부장으로서 전문적이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대구 지역 본부 신임 본부장에 임명된 만경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동단 핵심 과제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안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꼽았는데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